한국 시간 새벽 3시 45분 영국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토트넘과 아스날의 순영 경기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자랑스런 대한민국 선수로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발로 출전했고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 22라운드 순영 경기는 두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앞두고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빅매치 중 한 경기였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미친 활약으로 지난 리버풀전에 이어서 BBC 스포츠 선정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양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달린 매우 중요한 경기인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골을 기록할지, 또 한국 선수를 넘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더해져 선수 개인적으로나 팀 성적으로 보나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역시 라이벌팀답게 매우 치열했는데요. 특히 아스날의 중앙 수비수 홀딩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경기 초반부터 지독하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반 10분 손흥민 선수를 수비하던 과정에서 넘어진 손흥민 선수를 발로 가격하는 등 정말 선수로서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울분을 터뜨리게 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전반 20분 토트넘의 쿨류셰프스키 선수가 반대편 손흥민 선수를 향해 깊은 크로스를 찌르는 과정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의 세드릭 소아레스 선수의 반칙을 유도했고 곧장 페널티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팀 동료 해리 케인 선수가 골로 연결지으며 경기는 이른 시간부터 토트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경기가 1대0으로 토트넘이 앞선 가운데 다시 재개됐고 25분 아스날은 급했는지 홀딩 선수는 손을 사용해 손흥민을 마크했고 결국 심판은 홀딩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홀딩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며 한 장의 옐로우 카드를 더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고, 안 그래도 불리하던 게임, 아스날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적인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아르테타 감독은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 당하고야 말았는데요. 전반 36분 토트넘이 얻어낸 코너킥을 손흥민이 차고 벤탄크루 선수가 헤딩으로 이어준 패스를 문전 앞에 있던 해리 케인 선수가 헤딩으로 이어받아 골로 연결해 경기는 2대0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완전히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면 뭔가 아쉽죠? 후반 시작 1분 만에 토트넘은 다시 한번 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날 오른쪽 수비수로 출전한 다빈손 산체스 선수가 침투하던 해리 케인 선수를 향해 패스를 찔러주었는데 몸싸움 경합 과정에서 볼을 빼앗겼고, 이때 아스날 선수들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고 흘러나온 볼을 뒤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까지 토트넘은 총 3골을 몰아쳤고 아스날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골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21호 골이라는 경이로운 골기록을 세웠고, 또 현재 득점 1위 살라 선수와 단 한 골 차이로 좁히며 한국인 선수 최초로 득점왕 경쟁까지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현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경이로운 플레이를 지켜봤고, 한 네티즌은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츠에 가깝습니다. 왜 케인에게 페널티킥을 차게 한 것이며 또 72분에 교체돼야 하는 건가요? 나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고의 스트라이커상을 수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이번 시즌 물오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까지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홀딩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프리미어리그는 늘 과격하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수비수도 상대 공격수를 막을 때 거칠게 대한다. 가끔 얼굴을 맞고 다칠 수도 있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신이 강한 압박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를 잘못된 플레이로 인식하지 않으며 정당한 경합이라고 여겼고, 그런 모습에서 수많은 네티즌들은 손흥민은 역시 인성도 완벽한 선수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는 현재 세계 최고의 무대라 불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7라운드 벌리전과 마지막 경기 노리치 시티전까지 지금 활약 쭉 이어가면서 득점왕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손흥민 선수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트넘 대 아스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한 앞으로도 토트넘이 북런던의 주인임은 틀림없어. 레비 회장은 앞으로 토트넘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주전 선수인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반드시 붙잡아 주었으면 한다. 난 가끔 생각한다.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같은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는 것을 말이야. 그는 현재 어느 팀을 가더라도 확실한 주전 선수로 자리할 것이다. 난 콘테가 페널티킥을 왜 손흥민이 아닌 해리 케인에게 준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손흥민은 지금 골든부츠를 놓고 살라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말이야. 아마도 손흥민이 필드골을 넣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이마저도 인종차별인 걸까?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꽤 잠겨 있었다. 물론 홀딩에 강력한 파울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홀딩이 퇴장당한 이후 손흥민의 플레이는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다녔고 결국 골까지 아주 완벽한 플레이였어. 데스크 스쿼드가 무너졌을 때 난 앞으로 토트넘이 암담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있었어. 손흥민은 확실히 해결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완벽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남은 경기 일정이 꽤 수월합니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요. 토트넘은 남은 경기가 벌리전과 노리치 시티이지만 아스날은 뉴캐슬과 에버턴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스날과의 승점 차는 고작 한 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은 경기 모두 이겨야 할 것입니다. 맞아요. 콘테는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경기에서 주전 선수를 아끼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손흥민은 비록 교체될 때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주말 경기를 대비한 것입니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 골이라도 더 욕심을 내야 할 때겠지. 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부상당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홀딩 선수의 파울 플레이는 최악이었죠. 만약 손흥민이 부상당했으면 난 단연코 홀딩을 가만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몇 년째 북런던의 주인입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것입니다. 레비 회장은 더 많은 비용을 토트넘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북런던의 주인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싶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스쿼드로는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경기 둘을 이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